비타민C를 내가 정확하게 아주 촌철살이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C가 부족해서 죽을 때 나타나는 병이에요. 비타민C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메커니즘은 혈관이 얇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혈관이 얇아져서 혈관이 잘 터져요. 오늘 모신 분은 반호박이 웰니스 클리닉의 이왕재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제가 저희 스튜디오를 떠나서 이렇게 외부로 나온 거는 오늘이 5년 넘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게요. 워낙 이게 핫하시고 또 워낙 바쁘시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번 꼭 뵙고 싶은 분이라 제가 이 발품을 팔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왕재 원장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비타민C와 관련해서 정말 이 최고의 어떤 지식과 또 어떤 계몽을 하시는 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비타민C라는 것이 실체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뭐 내 강의를 많이 들어도 사실 비타민C가 뭐냐 그러면 뭐지? 사실 비타민C를 내가 정확하게 아주 촌철살이로 말씀을 드리면 부족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영양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영양소. 부족해서. 그러니까 뭐 좀 이따 설명이 더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주 영양소는요. 그건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죽지만 사실은 그 외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그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미량 원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부족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으면,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면 부족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타민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죽는 유일한 물질이라는 거를 비타민C 한마디로 촌철살인의 정의예요.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한 그 영양소다. 이렇게 일단은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워낙 이렇게 흔하게 듣다 보니까 흔하게 듣는 것은 좀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좀 바로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비타민C에. 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 특히 의사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의사들. 근데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왜 뭐 비타민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D도 있고 E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왜 C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한 거에 이어서 설명하는 건데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소금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일부러 안 먹고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뭐 나트륨이라는 것도 있고 클로라이드, 칼륨이라는 것도 있고 뭐 칼슘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미네랄이. 근데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부족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은 예가 없어. 그런데 비타민C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발견됐어요.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딱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영국 해군 역사책에 보면은 비타민C가 부족해서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알잖아요. 중세에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배였잖아요. 그때 배를 타고 다니던 탐험가나 또는 점령지를 가는 영국군 해군들 많이 죽었어요. 그때 배에서 일어났던 병이 각기병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각기병이 아닌가요? 아니라 괴혈병이죠. 괴혈병. 괴혈병이 정확히 어떤 거죠? 괴혈병이 비타민C가 부족해서 죽을 때 나타나는 병이에요. 증상이. 그러니까 괴혈이라는 게 뭐예요? 혈관이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큰 힌트를 얻으셔야 돼. 특히 비타민C가 부족했을 때 혈관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부족해서 이제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기까지 가는 그 환자들을 돌아다 보면 거의 다 혈관이 망가지는. 그래서 출혈이 멈추지 않고 상처가 낫지 않는다는 거는 혈관이 힐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혈관이 계속 터져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계속 뭐 그냥 그 염증 물질이 나오고 그러면서 막 부패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비타민C 효능이 뭡니까라고 할 때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괴혈병, 혈관이 파괴되는 병. 그것을 방지해준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소금을 안 먹을 리가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그 안에 소위 말해서 미네랄이라고 소금을 포함한 각종 칼슘 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영양소들을 우리는 미세 영양소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밀리그램이면 충분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이제 영양소를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외에 그 미세 영양소들을 그램 단위로 먹어야 된다면 다 죽습니다. 네. 그램 단위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미세한 양만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에 조금만 있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누구든지 배고프면 막 식욕이 동하면서 먹잖아요. 뭘 찾아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세 영양소들이 거의 골고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놈들이 부족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챙겨 먹었는데 불구하고 죽는 게 뭔가 봤더니 유일하게 비타민 C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비타민 E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비타민 B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야. 왜? 배고파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거기서 다 채워진다. 그렇죠. 죽지 않을 정도의 양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만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야채, 김치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채소 먹고 자주 이러다 보면은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섭취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게 틀렸죠. 그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비타민, 미네랄, 미세 영양소는 다 그 이론이 맞아요. 네. 그러나 비타민 C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 비타민 C는 사실은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동물들이 몸에서 만들던 물질이에요. 네. 근데 사람을 포함하는 영장류만 만드는 능력을 인류의 역사의 한 중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개나 소나 말이나 뭐 돼지, 코끼리, 사자, 곰 얘네들은 지금도 비타민C를 몸에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들이 아셔야 돼요. 아,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 우리는 지금 만들다가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다르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넣어야 된다. 비타민 A나 B나 D 뭐 다른 비타민 미네랄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만들던 물질이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들이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 속에 섞여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해주는 정말 그야말로 의미 그대로 미세 영양소인 거예요. 네. 그런데 비타민C는 아니라니까. 개나 소는 비타민C 안 먹어도 돼요. 돼지, 뭐 생쥐 안 먹어도 돼요. 걔들은 비타민C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의과 대학에서는 괴혈병이라는 병이 없어요. 그런 병에 대한 공부를 안 해요. 왜? 괴혈병은 동물들은 안 죽으니까. 인간에게만 생기는. 인간에게만 있는 병이니까 그건 의학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사 선생님들이 아시는 괴혈병은 정말 교과서에 몇 줄 정도 아는 겁니다. 뭐 비타민C가 부족해서 뭐 죽는 이유는 뭐 콜라겐 합성을 못한, 뭐 물론 요즘은 뭐 항산화제라서 더 많이 좀 알려져 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의료계에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는 비타민C 지식은 정말 쥐꼬리만큼도 안 된다는 거. 그걸 좀 인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괴혈병이라는 단어보다는 일반적으로 혈관 질환 하면은 무슨 뭐 하지정맥, 동맥경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혈관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무서워하지 사실 괴혈병을 무서워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걸 왜냐하면 괴혈병으로 죽을 정도의 비타민C 부족증이 없다는 뜻이에요. 현재는. 지금 없어요. 왜? 왜냐하면 사실 죽지 않을 정도는요. 하루에 다 먹어요. 60ml만 먹으면 죽지 않아요. 네. 그게 1753년에 영국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 제임스 린드가 밝힌 그 내용이 지금도 비타민C의 적정량으로 정해지는 오류가 빚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별로 관심 가진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1753년에 제임스 린드가 처음으로 의학적인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 이상하게 젊은 애들이 한 절반이 죽는 거예요. 영국에서 네. 남아공 점령지를 향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배를 타고 돛담배를 타고 뭐 태풍을 피하고 막 이러고 한 6개월 만에 도착하면 반이 죽었대는.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침, 점심, 저녁은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비실비실 앓다가 죽는 거야. 그뿐이에요. 바스코 다가마가 동인도양을 발견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한 1년 반 정도 항해를 마치고 왔을 때 170명이가 나왔는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50여 명만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이유를 알지 못하게 죽었다. 아니 그러니까 중세시대 그때 즉 영국이 바다를 통해서 패권을 장악하시던 그 시대에는 배가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잘 모르니까 바다의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바다의 신이 그들을 제물로 잡아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힌 사람이 바로 제임스 린드인 거예요. 제임스 린드가 너무 이상해서 우연히 레몬하고 오렌지를 먹였더니 그 죽어가던 애들이 살아나는 거를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험으로 인류 최초의 생체 실험을 1749년에 해가지고 53년에 논문을 써서 영국 정부에 제출한 거예요. 네. 하긴 뭐 레몬 하면 우리가 비타민 C가 가득 들어있는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레몬. 네, 레몬.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렇게 계열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비타민 C를 섭취 못하는 환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그렇죠. 만큼 다 섭취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뭐 과일도 많이 먹지만 채소, 그렇죠. 이런 속에 우리가 죽지 않을 정도의 비타민 C의 양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의 식단 정도면요 하루에 수백 밀리그램을 먹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네. 수백 밀리그램. 밀리그램. 근데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세요? 지금도 60 내지 100 밀리그램이에요. 변하지 못해요. 그걸 바꾸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일일 권장량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지금 복지부에서 아예 고시된 양이 60 내지 100 밀리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1000ml짜리 보면 하나 이상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비타민 C를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이 먹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표현에 의하면 적정하게 먹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현상은 어떤 겁니까? 질병들은 괴혈병으로 죽진 않는다 해도 혈관 질환이 생기죠. 우리가 뭐 동맥경화가 됐든 뭐 뭐 하지정맥이 됐든 관련된 하지정맥은 뭐 가지정맥은 이게 직업상 아시다시피 아래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혈액이 심장까지 돌아오는 거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네. 그건 이제 물리학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모세관 현상과 그다음에 그래서 하지정맥에는 2, 3cm 간격으로 판막이 있어요. 왜냐면 한 번에 쫙 올라오질 못해요. 생각해봐요. 중력을 거슬러서 내가 이렇게 좀 서 있을 때 어떻게 발바닥에 있는 피가 이리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힘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2 내지 3cm씩 올려요, 피를. 이 발바닥에 있는 정맥에서. 그러면 2, 3cm 받아주고 판막이 닫고, 또 열어서 2, 3cm 올리고 닫고. 근데 그거에 작용하는 힘이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제일 아시죠? 모세관 현상. 이 가는 간을 컵에다가 이렇게 닦고 좀 물이 여기인데 쫙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모세관 현상이 가장 큰 현상이지만 아무튼 그거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하지의 피의 흐름이 늦기 때문에 마치 높은 산을 버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속리산에 이 법주사 가는 길이 말티고기라는데 아세요?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빨리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피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정맥에 꼬임이 생기는 게 바로 하지정맥류죠. 네. 그러니까 피의 흐름이 늦어지면 거기서 피떡이 생깁니다.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건데 지금 좀 곧 바깥으로 벗어나긴 했지만 지금 하지정맥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맥경화성 질환은 좀 다른 거군요. 이게 다르죠. 같은 혈관 질환이 아니군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 성격이 전혀 다른 질환.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피떡이라는 게 이제 우리 보통 소위 혈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그 비타민 C의 부족에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전혀 딴 얘기예요. 응고 시스템하고 동맥경화 생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동맥경화는 수십 년에 걸쳐서 생기는 거고, 응고는 예를 들면 심장 판막을 한 사람이랄지, 또는 스텐트를 한 사람이랄지, 또는 심장 부정맥이 있는 사람이랄지, 지금 말한 하지정맥류 같은 것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필히 아스피린을 먹어야 돼요. 네.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뭐 좀 한번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보면 그냥, 그게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동맥경화로 혈관이 막힌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을 처방합니다. 아스피린 처방하면은 혈관이 얇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혈관이 얇아져서 혈관이 잘 터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스피린 5년, 10년 드신 분들은요, 사방에 멍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혈관이 잘 터진다는 게 확실한 증거예요. 네. 확실한. 그 정도의 단계가 되신 분은 아스피린 드시는 걸 진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비타민C의 역할이 그러한 동맥경화 혹은 이런 혈관 질환, 이것을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방한단 말이에요. 예방. 너무나 확실해요. 비타민C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메커니즘은 이미 사실은 이 동맥경화의 메커니즘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생님들이 진짜 공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제일 큰 원인이에요.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혈관 동맥, 정맥에는 정맥경화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동맥경화라고 하지. 동맥에서 생기는 거예요. 동맥 내피를 손상을 시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게 활성산소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콜레스테롤을 200만 넘으면 처방하는 고지혈증약. 멀쩡한 고지혈은요, 멀쩡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이루지 않아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던데. 뭐 정말 불편합니다, 정말.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산화가 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절대 동맥경화 만들지 않아요.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야 비로소 우리 피 속에 단핵구라는 세포가 산화된 그놈을 잡아먹고 상처난 내피에 침착이 될 때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술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학술적 사실이에요. 네. 학문적 사실. 근데 왜 그냥 고지혈증, 그 말씀하신 데 200인가요? 얼마 수치 높으면은 일단 그 약을 먹게 하는 거죠? 그건 뭐 제약회사에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콜레스테롤을 좀 낮췄더니 네. 동맥경화가 좀 덜 생기더라.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콜레스테롤이 250인 분보다 200인 사람이 좀 낮은 분이 동맥경화에 걸릴 가능성이 적어요. 왜 적으냐면 활성산소가 똑같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250인 사람이 산화가 더 많이 돼요. 네. 그렇잖아요. 200인 분보다. 그렇죠. 높을수록.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스타디를 하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썼더니 동맥경화가 줄어들다라는 논문은 나올 수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논문은. 나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0으로 낮추면 동맥경화를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먹어야 된다고. 아니, 200으로 계속 관리하면은 못 막는 데니까? 산화가 200이라도 거기서도 또 다칠 수 있다. 그놈이 바로 그냥 동맥경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하려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으로 동맥경화를 막으려면 콜레스테롤 0을 만들어야 돼요. 0 만들면 안 생기죠. 아니, 왜 과학자들이 사실을 밝힙니까? 왜 밝힙니까?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 설명을 들었으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게 정도예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키는 게 정도예요? 어떤 게 정도? 근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박사님 말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뭐 판단을 잘. 아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동맥경화를 막는 길은 높이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의 레벨이 아니고 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그러니까 저는 콜레스테롤이 평생,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기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에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저는 혈관이 20대 혈관이에요, 저는. 비타민C 40년 먹었잖아요. 남들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킨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동맥경화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 평생을 150을 넘은 적이 없어요. 안 막힌 혈관이 없어요. 제가 신혼에 가서 보니까. 제가 비타민C 먹기 전에. 그분 고치느라고 내가 거의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제, 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원인,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 뒤에 따라오는 처방조차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 예방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몸에서 만드는 피로에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네. 그걸 임의로 낮추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낮췄을 때 부작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부작용까지 오늘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보세요. 그 콜레스테롤에서 연구하신 분들의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부작용이 장난 아닙니다. 심각합니다.